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 중등교사 합격 발표가 있었죠.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올해 더 힘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신규 전문 상담교사가 어떻게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, 상담교사는 한 학교에 한 명만 있는데 일은 어떻게 배우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찍어보았습니다. 저한테 상담교사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요? 아니면 외롭지 않나요? 또는 학교에 상담교사는 한 명만 있는데 일은 어떻게 배우나요? 이런 댓글이나 DM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세요. 우선 소외감, 외로움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교사는 우선 혼자 상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성향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그런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고, 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감정을 더 느끼실 수도 있죠.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학교에서 지낼 땐 일하러 가는 거라 그런지 혼자 일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, 그리고 상담의 특성상 혼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학년별, 교과별로 모여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또 그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, 일부러 다른 그런 교과 선생님들이 상담교사를 소외시킨다? 그런 거는 겪어보거나 느껴보지는 못했는데, 물론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곳은 상담교사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. 상담교사는 학년별, 교과별로 회의를 하지 않아도 부서별 회의를 할 수 있어요. 상담교사는 주로 학생부나 진로 진학부에 속해 있는데 부서 회의를 하기도 하니까 같은 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고,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학습 공동체 시간에 회의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특수 보건, 영양, 진로, 사서 선생님들처럼 혼자 특별시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로 친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도 친해지려면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급식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회식 때도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신규 교사일 때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, 뭔가를 여쭤보거나 협조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의 얼굴도 외우고 제 존재를 인식시킬 겸 해서 직접 그 교무실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. 물론 새학기 준비 기간에 모여서 서로 다들 인사도 하고 소개도 했는데 잠깐 봐서는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교사 수가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찾아뵙지 않으면 뭔가 교과 선생님들도 제 얼굴을 모를 수밖에 없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, 또 학교에서는 쿨메신저라는 걸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3월 달에 상담실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쿨메신저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. 상담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연락하면 된다 등의 내용을 적어서 알려드리는 거죠. 그럼 서로 협조가 필요할 때 상담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상담교사는 일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에 한 명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절차나 업무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야 돼요. 일단 첫 번째로 전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께 인수인계를 받으면 되는데요. 저도 전임자가 계셨기 때문에 신규일 때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,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막상 계속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전임자 선생님께 연락해서 여쭤보기는 힘들잖아요. 그분도 새로운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거고, 또 성격상 매번 질문 드리는 게 죄송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, 그럴 때는 K-에듀파인에 들어가면 문서 관리, 문서 함에 문서 등록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, 그곳에서 1년간 상담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전임자가 저라고 가정했을 때 기한 접수자에 제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 일자를 전년도로 설정하고 나서 조회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제가 어떤 공문을 기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임자가 없는 학교에 처음으로 신규 전문 상담 교사인 경우에는 더 막막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주위 학교 상담교사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, 또 지역 내 선배 상담교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. 전임자가 없는 학교에 처음 갈 경우에는 위클래스 구축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저는 제가 구축한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순 없지만
여러분들 주위에 위클래스 구축을 해보신 선배 상담교사 분들께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주위 위클래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출장을 가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많은 방법들과 함께 인터넷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요. 주위 학교를 검색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담실 운영 계획을 참고해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인스타나 유튜브, 블로그 등 정보 공유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예전보다 엄청 많아지셨어요.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아마도 다음 영상은 오랜만에 학교 브이로그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